예,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제가 앞서 지금 녹음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오면 사실 제가 힘이 좀 솔직히 빠져요. 예, 그래도 뭐 얘기를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쪽 관련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혹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시장을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힘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화면이 왜 이래?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또 빠졌어요. 어제는 애플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이 지금 6월달 빠졌을 때, 그 다음에 7월, 8월달에 반등 줄 때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그래도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고, 어쨌든 아이폰은 어디서든 중국에서든 다 잘 팔렸으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갤럭시 그 Z 플립 같은 거 반값 파는 거 아세요? 반에 반값으로 팔아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소비가 다 안 좋은 거, 뭐 자산 박살나고 금리 높아서 소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 어닝이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잘 갔는데, 요번에 금리 긴축을 안 푼다 그러죠. 그래서 소비를 때린다 그러죠. 연준의 큰 스탠스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의 어닝, 매출이 주니까 타격을 받겠죠. 가장 잘 버텼던 애플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보시는 분은 사실 애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지금 AI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테슬라가 조금 낮긴 한데, 그 두 개 정도. 뭐 그래도 애플만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6월달에 저점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S&P를 띄워놓긴 했는데, 35%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 들어가면 더 떨어집니다. 예, 결론은 미국장은 빌빌거려요. 미국의 가장 경제 주체인 가장 중요한 팩터인 소비를 때려버리면 미국 기업 어닝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돈은 당연히 못 풀고. 자, 그래서 지금 S&P 500이 덜 떨어져서 있는데 S&P 500이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 3,400까지도 일어나야 돼요. 이 지수가 미국 뭐 PBR 뭐 2,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배다 이런 것도 맞는데, 어쨌든 2020년 코로나 때 돈 그래 풀었던 그 전에 버블이 끼었던 급등했던 이 지수를 지나서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 그때 터지기 전에 주가가 S&P 500 3,400 기준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은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삼봉 연닝까지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는 계속 미국장을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까먹었네. 제 개인분들 중에 지금 목표방에서 단기방에 몇 분이 오셨어요. 예, 감사하게도 두 개 다 들어보시겠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야, 내가 이것저것 같이 사다 보니까 제 목표방은 어쨌든 제가 좀 선택 집중을 해드리죠. 종목 한 두세 종목 위주로 하고, 단기방은 매매를 조금 자주 드리면서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그죠? 한 종목 살 때 뭐 한 10% 20%짜리 반반씩 막 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조금 잦은데, 종목이 달라지니까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른 계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목표방 계좌랑 단기방 계좌를 따로 운영하세요. 한종권사 계좌를 두 개 써도 됩니다. 뭐 다른 종권사도 괜찮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 확보를 못 하세요. 지금은 글로벌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더 빠지면 뭐 지수 얘기하고 유로 파운드 관련 유로 리스크가 분명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10%대에서 지금 20%까지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현금 확보를 더 해드렸어요. 목표방 현금 40% 있습니다. 단기방에도 지금 조금 샀다 해도 한 30% 있을 거예요. 그 현금은 빠지면 우리가 그때 더 살라고 갖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현금 없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현금을 확보하시고, 없는 분은 잔디 깎게 해서라도 현금 비중 좀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봐, 현금 갖고 있었더니 올랐잖아.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보세요. 대충 때려가지고 때려잡아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꼭 좀 그 염두에 둬주시고요. 자, 시장 얘기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지금 10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중화권 시장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화권에 관계된 게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진짜 많이 약해졌는데, 워낙 지금 돈을 다 무로 잠가버렸고 냉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소비라는 게 아직 구매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15억이라는 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연임이 10월 달에 돼요. 여러 가지 얘기 있는 것들 사실 뭐 다 기우고 연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걔들이 봤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고 나면은 지금 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 했던 그 코로나 셧다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점 풀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그널이 홍콩과 그 마카오 같은 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되면 걔들이 소비를 조금 살릴 수 있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부동산이든 경제 부양 정책이 밖으로 나가고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효과가 좀 살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영국이나 유로 쪽이 지금 환율이다 금리다 문제지, 오히려 지금 미국 잔디깎기에 대놓고 쉴터를 치고 실드를 쳤던 중국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저는 금융위기 확률이 더 낮다고 봐요. 오히려 유럽보다. 그래서 중화권에서 혹시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으면, 물론 걔들은 뭐 엄청 많이 빠져 있지만 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중화권 이머징으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 역시는 거기서 또 수위를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빌거리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쪽이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10월 달에는 반등을 모셔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과매도권이 맞아요. 제가 2100까지 보고 혹시 뭐가 터지면 오버슈팅, 언더슈팅 돼서 공포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팔듯이. 그럼 현금 들고 있는 건 삽니다. 살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좀 보세요.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10월 달은 9월 달에 물봉으로 끝났지만 제가 달마다 말씀드리잖아요. 10월 달에는 큰 돈 갖고 제가 큰 흐름 뭐냐,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뭐 장기물 채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환율 얘기 드렸잖아요. 뭐 지수 제가 코덱스 ETF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기회라고 봅니다. 뭐 조금 사든 한번 나올 때 크게 사든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아니면 큰 흐름상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저평가돼 있고 하방 밴드 있기 때문에 채권이든 환율이든 주가 지수든 이 큰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저도 그렇고 저 주위에 있는 큰 분들 형님들하고 그렇게 모색을 하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전 죽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들 다 틀릴 때 좀 미안하지만 저 냉정하게 냉정한 지금 머리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자체가 지금 기회인 거예요. 현금 없이 계속 틀리는 사람들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겁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섹터나 종목 장고이기 때문에 이 어쨌든 개별주로 가든 그쪽에 우리가 7, 8월 달 노린 것처럼 그런 종목 찾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리스크는 제가 한 20% 정도로 약간 높게 잡고 있어요. 현금 비중은 지금 30%, 40% 정도 갖고 계신데 적당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야, 니 그때 그랬잖아. 작년에 그 안 좋게 얘기하다 보면 지금 좋게 얘기하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계속 변해요. 이 정치랑 이 경제 같은 거는 인문학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딱 정해진 수학 같은 물리 원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적응을 해서 변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시황, 종목, 지금 누가 그러죠? 야, 지금 다음 장 올라오면 태조의 방은 또 갈 거야. 갈 수는 있습니다. 뒤에 종목 얘기 드리겠지만 그 기대는 그때 가서 봐야 되죠. 그때 보고 2차 전지를 한 것처럼 또 다른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또 좋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금리 얘기를 잠깐 드리려 했어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금리 10년물 기준으로요 4% 찍었습니다. 4%. 사실 엄청난 거거든 이게. 미국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미국 10년짜리 국채예요. 미국을 10년 동안 채권을 가지고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리가 4%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 반대로 나와서 그렇긴 한데, 작년 초, 재작년 이럴 때 보면 1%가 안 돼요. 0. 몇 프로입니다. 0. 몇 프로인데 지금 4%까지 올랐죠. 그럼 우리같이 이렇게 서민들 말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제 머니 체이싱은 큰 돈을 따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 그럼 그 수천조를 관리하는 그 큰 돈들, 세상의 큰 돈들이 주식 지금 불안하고 채권에 그냥 안전하게, 미국 망할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채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그렇게 중장기로 싸게 들어간 거는 금리 더 높은데 채권 사지 주식을 하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 투자 심리거든요. 이 큰 흐름, 큰 돈의 흐름. 갑자기 어쨌든 간에 인플레 때문이지만 금리가 지금 확정금리로 한 4%대 초반이 나와. 4%대 중반이 나와. 그럼 주식 안 합니다. 채권을 더 사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계속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대를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한 3.8%대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금리는 다시 또 빠졌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환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킹달러 갔던 이유는 미국 금리가 계속 달리니까, 긴축 정책을 계속 금리 안 낮추고 계속 올린다니까 달러 같이 올라간 거예요. 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금리도 많이 주니까 달러를 더 사는 거죠. 걔들 국채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그렇게 금리랑 그 환율이 킹달러 같이 갔는데, 지금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보면 정한펀드 하잖아요. 야, 킹달러 때문에 죽겠어. 야, 너네 킹달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 쓰고 파운드에서 뭐 무제한 양적한다, 뭐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고 욕 먹고 있고, 일본도 뭐 수십 년 만에 그 엔화 뭐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미국은 스탠스가 안 변하는데 딴 나라가 변하니까 오히려 달러가 살짝 꺾여요. 그런 게 사실 아까 말했던 작용과 반작용, 인문학에 대한 인간의 어떤 적응되는 그 과정이라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떨어질 수 있는데 달러가 꺾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달러에 대한 그 환율 그 영향이 좀 큰 나라들, 미국 외에 그 다른 나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 좀 포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킹달러 팔고 지금 10월 달부터는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채권, 환율, 주식 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하고 뭐 환율, 그다음 주식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달러, 4% 4달러란데 4% 기준으로 여기서 더 안 올라가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2100 근처에서 어느 정도 지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이죠. 현금은 들고 계세요. 그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는 달러죠.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가장 싼 곳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시 같아. 우리나라 정시가 너무 싸. 역대죠. 그 봐요. 외국인들이 지금 봐요. 그 6월 달에 그렇게까지 팔다가 7월 달에 살짝 사고, 그러다 9월 달에 좀 팔다가 지금 좀 사고 있죠. 걔들이 워낙 돈 많으니까 뭐 티도 안 나겠지만, 우리나라 수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큰 세력주나 수급주들 할 때 큰 돈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인은 누구예요? 솔직히 지금 기분 나쁘고 진짜 짜증나지만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따라가면 돼요. 외국인이 찔끔찔끔 사잖아요. 선불도 사고 주식도 사고. 또 뭐 사요? 뭐 사는지 보면 되잖아요. 크게 보는 분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야,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그냥 먹잇감이 되고 있다. 푸념만 할 게 아니라 투자는 그냥 냉정하게 보고 속은 열받더라도 이 돈의 흐름을, 수급의 주체의 어떤 패턴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객관적인 투자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싸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거라 봐요. 자,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10년물 금리 방금 4% 말씀드렸고 기준 잡아야 되고, 긴축 스탠스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딴 나라 죽든 말든 우리는 간다 했는데 오히려 딴 나라에서 힘들어서 국제 공조가 아니라 각자 도생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킹달러랑 미국 금리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우리나라 중국과 포함해서 조금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리스크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들이 똥망이야 솔직히. 걔들 이태리도 문제고 파운드 영국도 문제고 독일도 사실 메르켈 때가 좋았는데 영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유럽은 계속 리스크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사실은 진짜 안 좋고 하는데 경기부양 안 맞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시진핑 연임이 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뭐 그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도 무조건 안정적으로 갔던 것들이 좀 풀리고, 홍콩이나 마카오 쪽 풀리면 중국 소비가 살아날 때는 오히려 이머징 중앙권 정신 우리나라는 호재로 인식을 저는 하는 게 맞다 봅니다. 한국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이한 게 코인이 19K를 버텨요. 지금 나스닥 신저가 가는데 그 나스닥 따라지었잖아 솔직히 코인이요, 그죠? 근데 풍선 효과든 뭐든 달러, 킹달러에서 서서히 이제 돈이 조금씩 빠져서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코인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자산 규모 자체가 많이 적어요. 딴 자산에 비해서. 하지만 나스닥이 계속 신저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코인이 일국회에서 버틴다. 그러면 이 돈들이 뭔가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머니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코인이나 우리나라 장 이모진 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도 지금 상승해요. 원래 안전자산은 달러가 금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근데 금이 바보 됐거든. 달러만 몰리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지나치거나 몰리면 과유불급입니다. 사이클 항상 그렇게 와요. 남들 다 간다 할 때 반대로 꺾이는 게 주식의 사이클이잖아요. 다 킹달러 더 간다 할 때 꺾여서 더 싼 데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이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섹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바이오 우리가 갖고 있죠. 지금 주력주로 들고 있고 비중 좀 많이 드렸습니다. 요걸로 제가 면밀하게 봐드리고 힘든 시장 이겨나갈 거고요. 혹시나 이게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 그게 문제인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적인 문제나 그거는 볼 때 뭔가 파동이 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확률 높게 보지는 않고 빠지면 조금 더 사도 된다.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로봇, 2차전지, 엔터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전체 종목 대비해서 21선 꺼진 것도 있고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 종목 중에서 저는 상위 1%라 봅니다. 이쪽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나 반도체, 메타버스, 조선, 방산 여전히 좋게 보는데 투자가 다 박살났어요. 종목도 사실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9월달 들었으면 한 30%, 40% 빠진 거 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안 좋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럴 때 빠질 때 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대형주들은 누가 사는지 계속 소팅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잘 버티고 시장을 이기는 애들은 장에 돌았을 때 있죠. 걔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주 종목 매매는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종목 지금 판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뉴플렉스 팔았죠. 뉴플렉스 제가 메타버스로 들고 있다가 이거는 목표방에서 이때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때 반 팔고 반 팔았어요. 반 팔고 반 팔았어요. 손실을 좀 봤는데 비중 한 20%였던 거 다 팔았고요. 그 우리 전략주로 다 옮겨드렸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잘 팔았다 싶죠. 손절했고요. 또 다음에 또 밑에서 올라오면 밑에 조금 들어왔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20일서 올라오거나 추세가 살아나면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마음을 이렇게 졸이실 필요가 없어요. 자, 화요일 날은 시장 관망했고 지수 수요일날 관련해서 2100 근처에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그때 뭐 제가 1300원 넣어놨는데 뭐 체결 안 되고 취소시켜 드렸고 그 지수로 할지 아니면은 뭐 종목으로 제가 대응할지는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진짜 현금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이번에 환율이든 지수든 그 채권이든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반도체 하나 사드렸어요. 맞아요. 단기방에 반도체 하나 사드렸는데 그것도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절반 비중 정도는 오늘 하단이 단단하고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 반도체 중소형주는 그냥 절반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제가 좀 교체를 해드렸고 뭐 개별 바이오는 뭐 비중 조금 넣어드린 데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그거 빼고는 제가 종목을 말씀 못 드리겠네. 우리끼리 있는 거라서. 하지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엔터도 괜찮죠.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끼 있습니다. 제일 쌉니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얘기는 요번 앞에 영상에 이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과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은 나름 제가 말씀드린 데서 어느 정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번에 3일 동안 연휴죠. 그 사이에 또 미국장 한번 더 열리고 오늘 지금 테슬라 AI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미국장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테슬라가 진짜 기술력도 좋고 정말 그 머스크 형에 대한 인사이트는 전반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술력이나 그쪽에 매집이 되면 막 매몰이 되면 본인이 많이 알고 집중하다 보면 그 주식에 대해서 약간 과대 그 포장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또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 그런 실패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기술적 차트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의 크기는 정말 뜨겁잖아요, 가슴은.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투자하실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 3일 이후에 혹시나 뭐 장이 월요일날 그러면 또 스팟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